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올해 우리가 조금 모멘텀이 살아있거나 뭐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좋거나 기타 등등 좋은 종목들을 좀 최대한 많이 발굴을 해서 조금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 볼 만한 좋은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매번 기회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기회라고 해도 될 만큼의 시장이에요. 지금 뭐 많이 올라와서 뭐 거품이니 뭐니 여러 가지 뭐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좀 나도는데 사실 저는 좀 반대하는 의견이고요. 정말로 실물 경기가 이제부터 반등을 좀 보여서 오죽하면 연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2023년까지 해서 물가가 상승을 보이더라도 금리를 그때까지 올리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근데 이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오면은 그 틀도 이제는 깰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무슨 뜻이에요? 정말로 이제 실물 경기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장이 지금 좋아질 것이라는 우리가 기대를 갖고 그 기대를 안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단순하게 고점이다, 많이 올랐다, 더 봐야죠. 코스피 뭐 지금 3200이 뭐 제일 뭐 꼭지점입니까? 3300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뭐 4000도 보고 4500도 보고 더 봐야 되는 거예요. 먼 훗날까지 보면은. 그러면 이거 다 지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빠르게 실물 경기가 반등해질 수 있는 이런 턴어라운드 시점에 놓여져 있는데, 그냥 남들이 시장에서 떠드는 대로 고점이라고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겁먹어서 뒷걸음질 치고, 그러면 패배하는 거죠. 그럼 패배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제가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근거들과 이유들이 있어요. 물론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닙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만큼 좋은 경우가 어딨냐고요. 이만큼 좋은 시장이. 지금 좋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단기간 건전한 조정을 맞더라도 앞으로 더 좋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씩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야지, 다 지나가고 나서 하면 뭐 하냐고요. 막차 떠나가고 막차 언제 오지 하면 내일 오겠죠. 내일 막차 오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막차 보내면 내일 막차까지 하루라는 시간을 그냥 날리게 되는 거잖아요. 붕 뜨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다못해 오늘 막차 못 탔어. 그러면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택시비 날리는 거고.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란 말이죠. 1,000원, 2,000원만 주고 타도 될 막차를 뭐 2만 원, 3만 원 주고 택시 타고 지금 들어가는 거죠. 굳이 내 앞에서 있던 막차를 그냥 흘려보내고.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막차를 기다렸다 탈 수 있는 너무 좋은 이런 시기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영상을 요즘에 더 많이 찍고 있는 거고, 진짜 약간 동학개미 선두자처럼 뭐 제가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지 구독자도 정말 빠르게 늘고 있는데,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이걸 가지고 돈을 벌겠다 뭐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정말 우리가 주식하기 너무 좋은 시장인데,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해서 주식으로 좋은 성과를 얻어서 여러분들께서 삶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가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꾸준하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은 꾸준하게 누르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안 누르신 분들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자, 아무튼 제넥심, 이게 좀 살펴보니까 아주 찐 부자예요. 부자, 진짜 부자예요. 그래서 제넥심이 왜 부자인지, 그리고 모멘텀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답답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도 어떤 이유인지도 저의 의견을 한번 보태드릴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넥신의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좀 시세가 답답하긴 해요. 역배열을 계속 지금 또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뭐 제가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역배열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많이 빠지고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아니에요. 잠깐 일시적으로 역배열을 맞고도 충분히 다시 반등을 해주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주가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평면적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라는 건데, 이런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나 요즘엔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면 개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들이 차트 공부에서도 특히나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리고 증권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무슨 뉴스, 경제 뉴스 뭐 이런 데서 약간 기술적인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보통은 이평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평선에 기대는 심리가 많고, 그럼 결과적으로 저런 기대 심리가 클수록 저런 가격대에서는, 이평선의 가격 근처에서는 어떤 그런 심리가 또 작용이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어떤 심리적 부담감 혹은 심리적인 추가 상승 탄력 여부, 이런 것들이 이평선을 통해서 많이 좀 발생이 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역배열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으나,
특히나 일단은 그건 둘째치고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재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 제넥신에 대한 앞으로의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매력이 좀 많이 넘치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좀 한번 좀 싹 해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제넥신을 중점으로 해서 그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관계사들 혹은 지분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 관계사들이 신규 어떤 먹거리가 굉장히 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타법인 출자액이 4천억 원을 육박을 했었고 신규 파이프라인이 또 계속해서 추가가 되니까 여러 가지 환자 맞춤형 치료제들이 또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넥신의 어떤 관계사들이 쪼르륵 있어요. 제가 이걸로 좀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자, 아이맵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이에요. 2017년에 242억 원을 투자를 한 뒤에 그 뒤로도 계속해서 지분을 매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1월에 이제 나스닥을 상장을 했었고요. 자, 네오이뮨텍이라고 해서 올해 코스닥에 상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넥신과 코로나 치료제 국내 임상 1상과 교모세포종 자, 흑색종 환자 대상으로 해서 미국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네오이뮨텍 상장할 경우에는 관계사의 연구개발 자금 확보가 어떤 호재로 모멘텀이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또 하나의 재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졸루트라고 해서 미국의 바이오 벤처 기업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넥신과 한독이 같이 해가지고 같이 지분을 출자해서 최대 주주로 좀 자리를 앉아 있는데 메인 파이프라인이 당뇨라든지 희귀질환에 대한 치료제들을 메인으로 좀 삼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제넥신과 한독이 국내에 상업화를 하는 그런 권리 보유를 한 당뇨병성 황반 부종 치료제를 미국 임상 1상 개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코이뮨 510억 원 규모의 시리즈 어떤 A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약간 프로젝트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나스닥 상장을 좀 계획 중에 있고요. 차세대 동종 카티 기반으로 해서 그 백혈병 치료제라든지 수지상 세포 기반 면역 항암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툴젠 유전자 교정 전문 기업인데요. 최대 주주의 어떤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넥신이 이렇게 꾸준하게 다양한 어떤 투자 배경을 확대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기존에 이제 면역 항암제라든지 코로나 치료제, 그다음에 백신 쪽 자궁경부암 백신 이런 것들의 신규 품목을 또 추가를 했고 유전자 세포 치료제와 같은 그 환자 맞춤형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구성도 좀 틀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넥신 쪽에서는 이제 임상이나 상업화 능력에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연구 개발의 우수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계속하겠다라는 취지를 좀 밝혀왔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앞으로의 어떤 모멘텀들이 꾸준하게 작용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틀을 많이 좀 잡아놨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그쪽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우리 제넥신을 좀 편입을 해가지고 들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주가를 지금 가격적인 측면으로는요, 전반적으로 우리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많이 좀 침체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제약을 제외하고는 사실 그렇게 특별하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데 하나 그래도 좀 괜찮은 건 뭐냐면요, 이런 현상들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자금이 어디에 몰리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이 종목이 지금 뭔가 주가가 계속 밀리고 힘들다. 그러면은 이게 왜 밀릴까를 이제 역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살펴보면 지금의 시장의 영향이 크겠죠.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어디예요? 돈이 몰리고 있는 게 뭡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 우리나라 국내 영업이익 기여도가 높은 기업들, 이쪽으로 자금이 계속 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코스피를 3200 가까이를 계속 3200이 넘었었죠.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반도체나 또 뭐가 있습니까? 2차 전지 이쪽이 초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어 올려왔고, 코스닥 보시면 어때요? 5일선 밑에서 이렇게 놀고 있어요. 심리적으로도 평균값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위에 계속 머무르고 있어요. 하루에도 등락폭이 저가 대비해서 고가가 5%의 등락을 보이고 있는 이 엄청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지금 5일선이라는 추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지금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제넥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약간 소외됐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반대로 제넥신을 포함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다시 한번 훈풍을 불어다 주면서 매수세가 좀
빠르게 유입이 되면은 이제 또 다시 또 반도체 쪽이 침체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안에서 계속 사이클을 그려요. 돈이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서 자금이 이탈되느냐 이런 상황만 아니면은 시장은 계속 그래도 괜찮은 시장인 거예요. 지금 메이저 주체들이 계속 매도를 하면서 나가더라도 아직 개인들의 자금이 엄청나고 심지어 개인들의 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은 뭐 나쁘다라고 볼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저렴하게 담아갈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지금 이런 유동성의 추세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기회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혹은 중간에 어떤 뭐 악재가 생겨서 변동성이 생긴다, 정책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뭐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이제 중간에 또 변수가 생기니까 변수에 맞게 대응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같은 추세면은 녹화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같은 추세면 너무 좋은 추세다. 그래서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도 20조를 넘어섰어요. 고객 예탁금 72조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신용장고가 20조가 넘어선 상황인데 이게 그럼 무조건 안 좋냐? 반대매매 쏟아져 나오면 어떡하냐? 물론 그런 우려는 있어요. 하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신용장고 20조면은 아직 엄청나게 고위험 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코스닥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0조 정도면은 굉장히 좀 위험한 단계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대형주 쪽으로 신용장고도 많이 좀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대매매 우려가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추가적으로 더 조정이 나오면. 근데 아직까지는 반대매매까지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왜? 그동안 많이 끌어올라왔기 때문에 중간에 매도를 하고 나올지언정 반대매매 우려까지 나올 만큼은 사실은 아니죠. 그렇죠? 시장이 빠지고 있을 때 더 빠져서 반대 매매가 나오는 거랑 올라가고 있을 때 고점에서 많이 빠지는 거랑은 달라요. 올린 만큼 여유로운 그런 어떤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금감원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도 계속해서 뭐 버블이니 뭐 고점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직 그렇다고 보고 싶지는 않아요. 단 지금 우리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 대비해서 못 간 종목, 그런 종목들 이익 기여도가 높고 영업이익률이 좋고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담아간다라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넥신을 우리가 뭐 재무적으로 실적적으로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런 것들로 통해서 기업이 그래도 본인의 일을 잘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투자할 만한 매력도가 넘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해주고는 있어요. 당장에 실적으로 보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목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모멘텀이 됐든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전망치가 좋든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꾸준하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중에 지수 대비해서 아직 못 간 종목들을 좀 잡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게 VIP원님들은 CJ 제일제당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뭐 지수만큼 올라올 수 있지만 앞으로의 업사이드를 보면은 충분히 더 먹거리가 크다. 그래서 이런 구간부터 추천을 해드려서 지금 우리가 수익권에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현대차 같은 거 대형주들 삼성전자만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현대차 이런 거 이런 라인에서 편입해서 지금 가지고 오고 있죠. 최초로 이제 뭐 완전 밑에서부터도 갖고 오긴 했었지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대손 충당금 이슈 나왔을 때도 위기를 남들은 위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는 위기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회로 삼아서 매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50% 이상의 수익권을 가져오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자 역대급의 디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 안 갈 거예요? 인플레이션으로 가야죠. 하이퍼 인플레이션만 안 맞으면 우리는 인플레로 가야 됩니다. 근데 뭐 지금 인플레이션을 오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거는 뭐 빅테크가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겠죠. 우리는 인플레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시장이 살아나는 거고 우리는 경기를 회복하고 있는 단계인데 인플레를 지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데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태까지 미국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을 이렇게 왜 부양해 왔는데요. 다시 인플레로 들어가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인플레를 부정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시장에서도 진짜 쓸데없는 소리 많이 돌아다녀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의 기준대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제가 무조건 정답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오답이 아닌 선에서는 가고 있어요. 중간에 상황에 따라 변동은 생길 수 있지만 기본 뼈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계속 시장을 좀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역대급 저점이에요. 10년 전의 가격입니다. 10년 전의 가격. 10년 전의 가격이에요. 이렇게 금융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가 금리를 낮추면서 경기를 다시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풀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잖아요. 그러면 그때 금융주들이 많이 빠지면 역대급의 기회인 거예요. 그럼 아직도 이렇게 못 간 종목들 월봉 기준으로 아직 얼마 안 왔잖아요. 이런 거 잡아가야죠. VIP님들은 배당 5% 이상 받아먹고요. 이미 10% 이상의 수익권을 갖고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거를 꾸준하게 가져가야죠. 그럼 5년, 6년이라도 보유했을 때 주가는 배가 되고 배당은 매년 받아먹고 얼마나 좋아요.
이러니까 주식할 맛 난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아직도 못 간 종목이 많아요. 지금 제가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는데 너무 좀 장사하는 뭐 삐끼하는 사람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자, 이런 종목들도 아직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아직 못 가요. 왜? 주목을 못 받고 있거든요. 이 좋은 기업이 아직 주목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VIP님들 사라고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벌써 한 1%, 2% 빠지긴 빠졌어요. 1%, 2%가 뭐가 중요해요? 앞으로 100%, 200% 갈 종목인데. 그렇죠? 영업이익이 2020년 380억짜리가 내년 말이면 1,400억을 바라본다고요. 2년 만에 영업이익을 1,000억을 더 벌어내요. 매출을 거의 더블입니다. 안 가져갈 거예요? 안 가져갑니까? 작년 말 기준 대비해서 올해 내년까지 2배를 성장하는 종목이에요. 2배. 근데 테마도 좋고 기업도 좋아요. 퍼포먼스가 안 나올까요? 프리미엄까지 받으면 매출은 2배고 영업이익은 2배지만 퍼포먼스 받으면 주가는 3배, 4배 더 가는 거 아시죠? 이런 종목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걸 소개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많은 참여 좀 꼭 부탁드리고요. 기회는 지나가면 뭐 소용없어요. 그래서 있을 때 잡으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다른 기회를 열어드리고자 이벤트를 연장해서 진행하니까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추천주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는 좀 지금 뭐 사라 마라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유자들은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모멘텀을 하나씩 좀 삼켜가면서 그렇게 좀 보는 관점이 맞을 것 같고, 이거를 전략적인 부분보다도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다라는 것만 소개해드리는 영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정도로만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게 낫고, 지금 상황에서 뭐 기술 분석을 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추후에 한번 좀 어느 정도 거래가 실린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 돼서 제가 한번 기술 분석도 같이 코멘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타머 사이언스 결국엔 또 우리 바닥 찍고 올라오죠. 그래서 이런 구간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61선만 손절 잡고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유자분들은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61선만 손절 잡고 그대로 좀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도 스윙 패턴으로 다시 한번 만원 부근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보유자분들 그대로 좀 보유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문제약, 우리 방금 VIP님들 한 5%, 4%, 5%대에서 순간적으로 좀 살짝 튀어가지고 절반 매도했는데 8,000원, 8,500원까지 목표 더 보고 갑니다. 더 가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원을 아까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종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해외 선물 시장도 뭐 강보합권이어서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공격적으로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종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5,5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5일선에 가깝게 이렇게 해서 5,500원 부근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두 가지 전략 중에 하나, 보수적인 분들은 내일 5,500원, 좀 공격적인 분들은 뭐 종가라도 이렇게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명문제약 매수세 조금씩 더 들어오고 있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추천주는 좀 단기 스윙 패턴의 종목들이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영업적인 멘트 길게 하지 않고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뭐 속여서 여러분들께 영업하는 거 아니고요. 오시는 대로 다 매수시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께 될 수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약속 내에서만 영업을 한다라는 점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벤트 하루 5,000원도 안 되는 꼴에 어떤 비용을 투자를 했을 때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좋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꾸준히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